안녕하세요. 이태원 앙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아스날 워스트 11에 대해 말해볼까 합니다. 0708 시즌부터 아스날 팬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선수들로만 구성하겠습니다. 알무니아는 부상 문제로 꾸준한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경기에서 실수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챔피언스리그와 같은 큰 무대에서 몇 차례 결정적인 실수를 범했습니다. 골키퍼로서의 리더십이 부족한 면도 있었고 아스널의 전설적인 키퍼 데이비드 시먼과 옌스 레만과 비교되며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콜라시아츠는 공격적인 풀백으로서 강점을 가졌지만 수비적인 불안정성, 경기력 기복, 잦은 부상, 공격 전개의 한계, 그리고 전술적 적응 문제로 인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비 포지셔닝 문제와 상대 공격수와의 1대1 상황에서의 취약성, 그리고 크로스 차단 실패 등이 자주 지적되었습니다. 부상으로 인해 꾸준히 출전하지 못했고 공격 시 결정적인 순간에 효과적인 플레이를 하지 못해 팀의 공격력이 저하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베스트르는 아스널에서 뛰는 동안 그는 느린 발과 수비 실수로 인해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실베스트르는 중요한 순간에 위치 선정과 판단력에서 문제를 보였고 자주 실수를 범해 팀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의 성공적인 경력과는 달리 아스널에서의 경기력은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실망을 안겼습니다. 킬라치는 수비 실수가 잦아 중요한 경기에서 팀이 실점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느린 반응 속도로 상대 공격수들을 효과적으로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그의 경기력은 프랑스 리그에서 보여준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 팬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또한 공중볼 경합과 몸싸움에서 약점을 보이며 프리미어리그의 강한 피지컬 플레이에 적응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슈타이너는 유벤투스에서 보여준 뛰어난 경기력에 비해 아스날에 합류할 당시 이미 30대 중반의 나이였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의 빠르고 강한 경기 템포를 따라잡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측면에서의 빠른 속도가 중요한 리그 특성상 느려진 속도가 약점으로 작용했습니다. 당시 아스날 오른쪽 풀백에는 젊고 빠른 베예린이 주전이었기 때문에 주전 자리를 차지하기도 어렵기도 했습니다. 2019년 바르셀로나에서 임대로 온 수아레스는 큰 기대를 받았지만 부상과 적응 문제로 인해 거의 출전하지 못하고 임팩트를 남기지 못했습니다. 2014년 임대 이적으로 합류했을 때 부상을 입은 상태였던 칼스트렘은 출전 기회가 제한되었고 아스날에서의 짧은 기간 동안 기대에 미치지 못한 성과를 냈습니다. 루카스 토레이라는 초기에 에메리 체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미켈 아르테타 체제에서는 주전 자리를 잃고 출전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인터뷰 등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토레이라는 런던 생활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이는 스트레스와 경기력 저하로 이어졌습니다. 박주영은 AS 모나코에서 엄청난 활약을 한 후 아스날로 이적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로 벤치 멤버였고 제한된 출전 시간 동안에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당시 아스날에 반통수와 임대로 합류한 앙리가 있었기 때문에 주전 경쟁에서 밀리게 되었습니다. 벵거는 박주영의 재능을 의심하지는 않았지만 자신감이 부족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볼튼과의 칼링컵 경기에서 멋있는 골을 하나 남겼습니다. 니콜라스 벤트너는 뛰어난 신체 조건과 잠재력을 지닌 선수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를 하는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종종 자만심이 강하고 훈련이나 팀 활동에서의 태도로 인해 팀 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시 아스날의 반통수, 시오월콧 등 뛰어난 공격수들이 있어 주전 자리를 확보하기 어려웠습니다. 윌리안은 아스날에서 출전 기회가 있었지만 항상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첼시에서 활약하고 아스날로 왔지만 30대 중반에 접어든 윌리안은 체력적인 문제로 기동성과 스피드가 감소해 빠른 경기 템포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뽑은 아스날 워스트 11을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아스날 워스트 선수들은 누군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